이쪽 간다면서 여기. 네네 여기 한번. 자, 이번에 똑같은 코스를 되돌아서 김성원 기자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수동 모드에 시끄러워. 수동 모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차 운전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차구나. 네. 시트 포지션 어때? 적응이 돼? 아니요 지금 약간 어색해요 느낌이. 너무 높아서? 네. 네. 막 봉고차, 트럭 이런 거 운전하는 느낌. 네. 근데 그 뭐야, 엑셀 차가 큰 차인데 힘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어때요? 빨리빨리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커도? 이렇게 커도? 네, 힘이 부족하진 않죠? 네, 생각보다 편한데요, 운전하기. 네, 저도 드디어 렉스턴을 가지고 오프로드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1인 구동이죠? 네. 여기. 이쪽으로 붙였다가 좀 크게 돌렸어. 천천히 좀 더 내려가. 더. 괜찮아요? 오케이, 고고. 오케이, 됐어. 이륜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전 방향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차가 큰 걸 감안하면.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송원 기자의 오프로드 체험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체험이 자꾸 쌓여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 행사에서 집 캠프에 가서 이미 한번 또 좀 나름 체험을 한 번 더 하고 와서. 이 정도는 껌이죠? 집 캠프에서 엄청 못했으면서.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갈 때 봤듯이 네. 여기는 코스 자체가 그렇게 뭐 험난한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약간 비포장길을 가는 수준이어서. 그래도 비가 와서 노면이 좀 젖은 상태에서 더 좀 많은 걸 경험해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재밌게.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정도 길은 이 차의 능력으로는 사실 길 자체가 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좀 용기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하체가 긁히기도 하고 그쵸. 차가 막 흑 튀고 막 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가지고는 이런 길은 웬만하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차들은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 얘를 이쪽 근처에 놀러 왔을 때 네. 여기 우리가 한탄강변에 뭐 강변에라도 한 번 더 좀 더 가까이 그쵸. 가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게 이제 SUV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부담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만약에 좀 더 막 물웅덩이 같은 걸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SUV들 사이에서도 실력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서 진짜 실력 발휘를 하겠지만,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 승용차 가지고는 들어오기가 엄두가 잘 안 나는 네. 그런 길도 이런 차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륜으로 전환을 이게 해볼게요.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가. 한쪽으로. 지금 사륜이에요? 네, 지금 이제 사륜입니다. 다른 SUV에서는 최저 지상고를 많이 높이잖아요, 막 따로. 근데 얘는 굳이 높이지 않아도 이미 높아서. 기본적으로 210mm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역시 터프송은 역시 뭐 속도가 오프로드에서도 속도 막 내고 막 좀 천천히 그 바퀴가 네, 부르는 느낌일까? 느낌을 네. 좀 느껴가면서 그렇게 네. 하고. 이게 4H에서는 네. 사실 그 2H랑 구동력 말고는 그 엑셀 감각이나 오, 죄송합니다. 주행 감각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 네. 그래서 그 4H로도 뭐 충분히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빠른 속도까지 주행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죠. 자, 퀵 버튼을 눌러서 어때? 타보니까? 저요? 저
소감을 저는 진짜 이야기해. SUV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조금만 돌아가 봐요. 여기서 한번 멈출까요? 세워봐봐. 네. 스톱. 출발. 그냥 출발. 이륜. 이륜도 출발하네. 잘하는데? 네, 이번 신형 렉스턴에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뿅! 오! 뭐야? 아, 왜 이렇게 늦게 걸려? 엄청 늦게 열리네. 아. 보통 3초면 3초 네. 되면 바로 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늦게 열리네. 발로 트렁크는- 차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렇죠. 열리는 네. 거죠?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게 매트를 깔아놨네. 이게 뭐 있대? 1977리터. 아, 그리고 더블 폴딩이 되던데. 어떡해요? 더블 폴딩이니까 지금 네. 한 번 폴딩이 된 거잖아. 이 그 더블이니까. 더블 폴딩 말고요. 아니 더블 폴딩 맞아. 아 정말요? 어. 저 이거 어. 따로 접힌다고 하는 게 그거는 뭐라 분할이고, 그건 분할돼서 접히는 거고, 더블 폴딩이니까 지금 한 번 폴딩이 된 거잖아. 네. 폴딩이 한 번 더 된다고. 정말요? 찾아봐봐. 아 정말요? 오! 그렇지. 이게 더블 폴딩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번 폴딩이 된다는 거죠. 눌러요. 그냥 힘껏 누르면 돼. 꽝 하고 세우는 거는 랩을 한번 당기고 세우고. 등받이 각도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네. 아니 앞으로 뒤로 해야지. 뒤로. 한 번. 최대한 깊이. 두 번. 다양하게 됐는데? 그렇지. 오! 그게 최대한 깊이 내린 거야? 네, 최대한 깊은 거. 그래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 4단계로 되더라. 네. 다시 한번 더블 폴딩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짠! 이렇게 하면 화물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네, 더 여기까지. 넓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더블 폴딩보다는 이게 이제 3열이 있을 경우에는 3열에 사람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러게요. 이렇게 폴딩 한 번만 해서 평평하게 해서 화물 공간을 평평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놓으면 그렇게 놓으면 화물 공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바닥이 그래도 평평하지가 않잖아. 여기가 그러니까요. 블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평평하지가 않잖아. 이게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딱 하면 이게 시트가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서 바닥이 평평하게 되는 게 좋은데 평평하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낮다고? 네.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앞좌석보다는. 앞좌석보다.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죠. 네, 넓어요. 머리 위에도. 머리도. 와. 등받이 각도는 어. 어떻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완전히 눕히면 어디 갔어? 완전히 높이 봐봐. 그럼 어때? 편해요? 목이 너무 떠서 그거 조절 안 되나? 편하진 않아요. 이게 더 내려와야 되는 건데 여기가 좀 나와 있으면 아, 편할 텐데 여기 납작해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맨 아래로 내려도 한번 기대봐봐. 기대봐봐. 장거리 여행할 때 그렇게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긴 하지. 네. 오케이. 됐고, 뒷자리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 우와, 220V도 있다. 220V 전원 꽂는 것도 있네. USB는. 우와. 노트북 같은 거 쓰기 좋겠죠. 게임기 같은 거. 근데 이 시트의 푹신푹신한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는 좀 위에는 좀 단단하고 여기는 좀 더 푹신푹신하고 여기도 단단하고. 세 가지 재질로 돼 있다고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었죠. 기어를 네. 지금 계속 실수를 하고 있거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돼. 하나 더 넘어가면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지.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했죠. 몇 번 할 때마다. 아이고. 오히려 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충격을 받아도 저쪽까지 다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진동이 더 많을 거다. 네, 전체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스펜션에서 네. 걸러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에 이제 충격이 꽝 오긴 하겠지. 네. 충격이 오면 단단한 차들은 충격이 땅 와도 이게 순간적으로 땅 하기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출렁거림이 남아있지를 않아. 한번 충격 땅 오고는 끝이야. 폭풍이 없는 거예요. 딱 끝인데 이게 약한 차들은 땅 하면 이게 이 흔들려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체 어느 한 부분이 좀 비틀리거나 그런 느낌이 약간 몸에 여진이 남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단단한 차와 단단하지 않은 차의 차이인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은 땅하고 바로 끝나버리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프레임하고 위에 바디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가 그 중간에 고무 바킹이 들어있고 이제 고정 나사로 박아놨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약간은 떠 있으니까 네. 고무 바킹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떠 있으니까 그게 고무 바킹이 아무리 단단해도 아무래도 충격이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인 거지. 자, 방금 오프로드를 타고 나왔는데 이렇게 큰 차로 오프로드를 한번 들어가 본 소감 어때요? 그래도 온로드에서는 조금 크다 보니까 막 좀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민첩하지는 않다는 느낌? 그런데 네, 이 온로드에서 느꼈던 이 묵직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에 들어가니까 좀 더 잘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갈밭이나 진흙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냥 좀 유유히 안정감 있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역시 오프로드에 와봐야지 이 차의 성격을 조금 더 알 수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다 오프로드에서. 오프로드에서 오히려 훨씬 더 네. 모하비보다 이게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 모하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네. 아 이거예요?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차가? 근데 도토리 키재기인 느낌. 그래? 둘 다 그닥 예쁘진 않아서. 둘 다? 지금 저게 이거보다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렇지. 신기하다. 길이가. 네, 소홍 기자 이렇게 G4 렉스턴을 시승을 잠깐 했는데요. 긴 거리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총평 소감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네. 어떤 것 같아요? 먼저 엔진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큰 차에 2.2 엔진이 과연 적당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원표를 보고서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일상 주행에서 그리고 일상 용도에서 이 대형 SUV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행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탁 출발할 때 이게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거 중요하죠. 아무래도 덩치 큰 차들은 이렇게 밟았는데 안 나가면 네.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네. 이 초반 가속력이 괜찮다. 네. 그래서 초반 아까, 가속력. 아까 네. 그 쌍용 측에서도 그 얘기 하긴 했었죠. 그래서 제로 20 이런 거, 제로 제로 20 이런 거 가속력이 경쟁 맞아요. 모델보다 나쁘지 맞아요. 않다. 네. 그렇게 했던 거. 그걸 느꼈다는 거지. 네, 그걸 체감할 수 있어요. 주행해보시면. 오케이. 승차감은 좀 고급스럽다는 그 수식어가 네. 이 승차감하고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G4 레스턴에서 지금 럭셔리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노면에서 이 잔진동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진동은 어떻게? 이런 느껴지는데? 진동이 그래도 진동이 그러니까 딱 충격이 딱 왔을 때 충격이 오고 끝나는 느낌? 네, 그래서 좀 단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높은 차는 처음 주행을 해보거든요. 처음엔 좀 낯설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금방 익숙해지고 시야가 높다 보니까 운전하기 정말 편하네요. 확실히. 그래요? 네. 이 차가 되게 크잖아. 네. 큰 거는 부담이 안 돼요? 큰 거가 부담이 되긴 돼요. 처음에는 이 차선도
이게 많이 신경 안 썼는데 이게 막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네.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금방 익숙해지고 진짜 확실히 차선을 유지하는 걸 볼 때 아 이거 큰 차구나 지금 내가 큰 차 운전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직진성 자체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라인을 맞아요. 잘 타고 있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왔다 맞아요, 갔다 맞아요. 근데 이런 느낌 거의 없어서 네. 그냥 무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하는 거 보니까 여성분들이 운전해도 되게 편하게 운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코너가 다가오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코너링을 돌 때 회전 반경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코너링이 아니고 회전 반경. 네. 그 아까 오프로드 아, 들어갈 네, 때.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나름 민첩하게 코너를 통과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 또 코너링이라고 그래서 진짜 산길을 달리는 줄 알았는데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차가 큰 걸 감안하면 네네. 그런 게 이제 오프로드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오프로드에서 사륜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회전 반경이 좀 더 커지는데 네. 근데 뭐 웬만한 비포장길은 그냥 이륜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디자인은 제가 국산차 디자인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실제로 온로드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주행하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커요. 진짜 방금 아까 모하비도 지나갔는데 모하비가 제원상으로는 더 큰데 확실히 옆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여? 네 렉스트는 더 커 보이더라. 실내 디자인 어때요? 실내 디자인은 아까 상품 설명해 줄 때도 들었지만 40대 50대 분들을 겨냥한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겨냥 20대? 그 겨냥한 층에 맞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송원 씨 마음에 안 든다? 갈색 나파가죽으로 된 실내 디자인 봤을 때는 아 조금 제 취향은 아니다 라는 생각 들었는데 블랙 지금 블랙이잖아요. 네. 실내가 괜찮은데요? 이거는? 느낌 여기가- 확 달라요. 얘가 좀 고급스럽긴 하죠. 네, 네, 특히나 블랙일 이런 때. 부분이. 난 확실히 이게 취향 나이 차이가 확실히 나긴 많이 나니까 그런지 저는 브라운도 괜찮았는데 아, 정말요? 네. 브라운은 특히나 이 스티치가 네. 많이 두드러져 보이니까 여기는 다 까만색 스티치라 티가 안 아. 나는데 브라운색은 밝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티치가 좀 더 많이 강조가 돼서 야,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들고 하는 디자인도 아닌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직각 규조로 직선이 많이 사용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디자인 자체가 뭐 인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한 편이긴 하죠. 네. 우리가 인테리어를 아까 많이 안 살펴봤으니까 지금 잠깐 또 살펴보면 네. 일단 확실히 여기 모니터가 9.2인치 모니터면 굉장히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보통 한 8인치, 국산은 보통 한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게 9.2인치니까 상당히 크고 시원시원하고 뭐 해상도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잘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밑에 있는 여기도 버튼들도 뭐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근데 너무 이렇게 서 있어서 버튼이 좀 누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밑에도 이렇게 볼까 상당히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랑 히팅 시트가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기어 레버는 그 자꾸 아까 실수를 몇 번 했잖아요. 네. 끝까지 맞아, 힘껏 맞아요. 아까. 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동으로. 왼쪽까지 넘어가 버려 가지고 수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몇 번 했는데 그건 뭐 알고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하고 근데 이 기어 레버 디자인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벤츠에서 한 20년 전에 쓰던 거여서 지금 보기에는 사실 좀 많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고급스럽게 마감은 잘 해놨어. 지금 보면 위에 커버도 좀 약간 우드 무늬목 데크처럼 그렇게 네. 마감을 잘 해놓아가지고 네. 디자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구조적으로 좀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그 토글 스위치도 조금 불편하다. 복고풍 디자인인가? 그냥 벤츠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7단 변속기는 이 기어 레버를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옛날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썼네요. 그 스티어링 휠은 어때요? 촉감이? 뭐 많이 부피감이나 이런 거? 좀 얇은 것 같은데 좀 얇다고? 네. 근데 우락부락한 부분 있잖아. 위에가요? 그렇죠. 밑에도 조금 네. 있고. 좀 약간 근육질이. 아 그러네요. 아 네. 근육질이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네요. 손을 이렇게 그립감은 좋은 옮기면서 것 같아요. 해보면 네, 그러면 좀 약간 그 우락부락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네.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SUV는 스티어링 휠 직경을 대체로 좀 크게 세팅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좀 비교적 큰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저것도 지금 7인치라고 그러거든. 네. 이 사실은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 치고는 엄청 큰 거예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왜? 색깔이 그렇죠. 지금 속도를 체크할 때 아, 속도계 좀 말하는 계속 거지? 좋잖아요. 네, 속도계. 속도계는 너무 까맣네. 네, 그리고 다 하얀색이어가지고. 너무 까만색이 하얀색이어서 좀 속도계는 조금 시인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의 모니터, 그 모니터가 해상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해상도도 좋고 사이즈도 그 거의 국내에서 최대 사이즈 7인치 모니터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G4 엑스턴에는 인피니티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동차 인피니티 말고 네, 인피니티라는 오디오 브랜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면 송은 씨가 좋아하는 마마무를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그냥 주행하면서 가볍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소리가 많이 네. 퍼지네 좀. 근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이것도 town, 스피커인 거죠? from London to Taiwan. 확실히 좀 저음이 많이 퍼지고 타격감이 그렇게 강하진 맞아요. 않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듣기에는 뭐 여행하면서 듣기에는 음색 자체는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캠테이션 들어보면 돼요. 템테이션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괜찮은데요?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Oh, 좀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힘이 좀 없고 네. 근데 음색 자체는 네. 비교적 무난하게 괜찮은 편이고 네. 또 새롭네요, 또 이런 스타일의 음. 오디오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블루투스로 듣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MP3를 직접 꽂아서 듣거나 지금 뭐 무슨 실 음원이 재생될지 모르겠는데 인피니티니까 그냥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조금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게 괜찮아요. 그 통풍 시트가 지금 켜있던 거예요? 통풍 시트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 팬 돌아가는 소리가 꽤 많이 나네. 근데 뭐 어떤 차나 통풍 시트에 팬 돌아가는 소리 꽤 많이 나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더 많이 나네. 전 ISG가 안 들어있는데도 정차했을 때 엄청 조용하네. 방금 딱 섰을 때 네, 진짜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네. 꼭 난 시동 꺼진 줄 알았어. 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4 엑스턴을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미디어 시승 행사가 항상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얼렁뚱땅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보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큰 덩치에
과연 2.2 엔진이 힘이 충분하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힘이 넘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큰 차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온로드 주행에서의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이나 전체적인 승차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그 프레임하고 바디 쉘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진동들, 그런 부분들은 요철을 지날 때마다 약간 여진 형태로 좀 남는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모노코크 바디랑은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지상고를 210mm를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특별히 뭐 차고를 높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사륜으로 전환하고 오프로드에 들어가게 되면 뭐 비교적 그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준으로는 굉장히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진흙투성이 오프로드에 들어가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차가 가진 태생 자체가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오프로드에도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아무래도 이제 그 쌍용, 그 SUV 명가 쌍용이 가지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사이즈 면에서 살짝 좀 작긴 합니다만 그게 오프로드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디자인이나 뭐 첨단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차인 만큼 좀 더 우위에 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외에 뭐 좀 여러 가지 장단점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 트렁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편리하긴 한데 또 불편한 점도 좀 있고,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좀 편리한데 불편한 점도 또 좀 있고, 뭐 그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내에서 프리미엄 SUV 시장이 오랫동안 새로운 모델 없이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이 G4 렉스턴이 이 시장에서 정말 새로운 모델을 갈구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